저 어제 술자리에서 혼남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오늘은 7번째 촬영을 맞이해 야외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혼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인식 차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 인식 차는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고 말했었죠. 저에게는 어렸을 적 농사 일을 하고 땔감을 구해야 했던 부모님의 경험이 딴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저와 베이비 부머 세대인 부모님과의 차이도 이렇게 큰데 그 전 세대는 어떨까요? 전쟁을 겪은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또 다를 겁니다. 북한이라면 치를 떨고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학창시절 역사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사건과 인물 중심의 내용입니다. 가령 조선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성계의 조선건국, 세종대왕, 몇 차례의 사화, 임진왜란과 이순신 등이 주요 키워드죠. 정치사 이외에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분야도 배우지만 여전히 중심은 정치사입니다. 정치적인 사건 중심의 역사 공부는 그 분야에 자료가 많고 연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도 비슷한 방식을 취합니다. 가보개혁,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등 정치적인 사건 중심의 공부를 하죠. 정치사 중심의 역사 공부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산 개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책 노명우의 인생극장은 개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여줍니다. 1966년생 사회학 교수인 저자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은 아버지와 어머니, 유신시대에서 자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사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사와 개인의 인생사 간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두 역사는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죠. 우선 책의 한 구절을 같이 살펴보시죠. 영웅들에게 일어난 거대한 사건을 기록하는 대문자 히스토리와 보통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인 소문자 히스토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적극적으로 시대를 호령하는 자의 인생 이야기는 대문자 히스토리와 공명하지만 그저 그런 사람들의 인생 궤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저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대문자 히스토리와 소문자 히스토리의 차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산 사람들이 매국노 아니면 독립투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이분법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죠. 저자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보통 학교를 나오고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1944년 국민징용령 때문에 강제징병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상한 점은 아버지가 군생활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를 산 대다수의 사람들은 친일파도 독립군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일제강점기와 뭔가 다릅니다. 전쟁을 겪었던 어머니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간과하고 있던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측의 공방 속에서 서울에 남겨져 있던 민간인들은 굶주림과 싸워야 했죠. 국방군과 인민군, 유엔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민간인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젊은 여성이었던 어머니는 겁탈당하지 않기 위해 밤마다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전후 미군 중심 경제가 활성화되고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자 홀로 남겨진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미국을 동경하며 미군 앞에서는 무기력했던 남성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그녀들에게 양공주, 양갈보 딱지를 붙이며 분노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박정희 독재 시대인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지촌에서 자란 어린 저자는 당시의 경험을 어른 사회학자가 되어서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이었던 차별과 폭력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교과 과정은 화목한 가정상, 성장 신화, 반공 이데올로기 등 국가가 개인에게 주입시키길 원하는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 헌장이 대표적인 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어른들은 대한뉴스를 통해 흡수합니다. 국가가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각인시킨 시대죠. 교육과 문화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했습니다. 방송 첫 부분에 언급했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싶죠.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문자 히스토리를 주도한 사람이 연출한 인생극장의 엑스트라쯤으로 등장합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라 연출가의 시나리오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움직이죠. 그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뒤따라야 했을 겁니다. 어르신들의 이해하기 힘든 모습은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책의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식하기에 노인 빈곤 인구로 분류되면서도 나라가 잘 살면 자신도 잘 살게 될 거라고 착각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어리석음의 심연을 파고 들어가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인생 궤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죄가 아니다. 그 죄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이 연출하는 인생 극장의 엑스트라로 동원해 놓고 그들의 무지를 이용해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던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현상이라면 그 현상의 이면에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있을 겁니다. 인생 극장의 저자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책임이 이후 세대인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항상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현대사 속 개인의 인생사를 다룬 오늘의 책, 인생 극장이었습니다.